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강남역, 광화문, 보신각 등지에서 수백 수천 명이 모여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에 대해 아는 사람은 당시 현장을 지나던 행인 말고는 별로 없습니다. 이들은 왜 거리로 나왔고 언론은 왜 여기에 대해 보도하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깰 이 믿기지 않고 믿고 싶지도 않은 충격적인 세계사적 대사기극의 피해자는 바로 유권자 여러분입니다. 너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 주셔서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런데 선관위에서는 투표소 내의 모든 CCTV를 가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국의 투표소는 투표자 수 부풀리기나 기타 의심할 만한 불법 행위에 대해 사후 확인조차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사각지대입니다. 공식 개표 결과에서는 사전투표 비율이 40%대였지만 설문조사에서는 고작 29%밖에는 안 됩니다. 여기서 당일 투표자 수는 상대적으로 덜 조작됐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실제 투표자 수와 차이가 없다고 가정할 때 당일 투표를 한 1724만여 명이 전체 투표자의 70.9%이므로 전체 투표자의 29.1%를 차지하는 사전 투표자 수는 1174만여 명이 아니라 707만여 명이 나옵니다. 무려 466만여 명, 65.9%가 부풀려졌다는 얘기가 됩니다. 다량의 가짜 투표지 혼입으로 인한 상자 부족 또는 가짜 투표지를 채워놓은 상자, 어느 쪽이든 삼립방 상자가 직전 총선에 비해 3배 가까이 비상식적으로 증가한 사전투표자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표 부풀리기는 실물뿐만이 아니라 디지털로도 이루어집니다. 수상한 정황은 충남 부여에서 목격됐습니다. 당시 현장의 개표 참관인들은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1번에 기표한 투표지가 지나치게 많이 나왔는데 재분류를 하면 역전됐다. 2번 후보표는 재확인용으로 많이 분류됐다. 주로 사전투표지에서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 개표 사무원은 참관인들의 항의에 못 이겨 전자개표기와 연결되어 있는 노트북을 재부팅하고 개표기를 리셋했습니다. 그러자 1번 후보표가 많이 나왔던 처음 결과와는 상반되게 2번 후보표가 많이 나온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부자랄들은 투표지 분류기라는 용어 대신 전자개표기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상당히 저조해요. 전반적으로 지금 개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최첨단 전자개표기 960대를 도입하여 960대의 그 전자개표기가 투표지를 분류하면 2002년 도입 당시 자랑스럽게 불리던 전자개표기라는 명칭은 슬그머니 바뀝니다. 멀쩡한 전자개표기를 투표지 분류기라고 부르는 건 법률상 전자개표기는 재보궐, 지자체 선거 등 작은 규모의 선거에만 쓰도록 현행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국 규모의 선거에도 전자개표기를 쓸 경우 불법이 되므로 굳이 투표지 분류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례대표 선거를 수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개표 시간은 이전 총선에 비해 불과 1시간 36분, 20.4%밖에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투표자 수가 19.2%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수개표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대체 무엇 때문에 쓰는 기계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참고로 2024년 총선에는 길이 47cm의 투표지까지 사용할 수 있는 신형 전자개표기가 도입됩니다.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미심쩍은 조작 방법은 또 있습니다. 투표지를 분류할 때 전자개표기와 연결되어 있는 노트북 화면에서는 투표지가 한 장씩 스캔됨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무작위로 섞여 있는 투표지에서 한 후보의 표만 계속 나올 수는 없으므로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기표도장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잠시 후 민주당 후보의 표만 계속 스캔되는 믿지 못할 광경이 목격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면은 부산에서도 참관인의 카메라에 잡힙니다.
이제 하체계부가 들어가. 선별을 해놨나 봐요. 과연 재확인 목적이 맞을까요? 중복 스캔에 대해 선관위에도 질의하고 내부 지침도 확인했지만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분류된 투표지를 다시 통과시키면 투표수가 많아지게 되니 유의하라는 빨강색 주의 문구가 있었습니다. 재확인이라는 구실로 부풀린 득표수와 투표지 수를 맞추는 작업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이 장면은 부자랄들에게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 개표소에서는 빳빳한 투표지, 이른바 신권 투표지도 목격됩니다. 투표 사무원 손 타고 투표함에 넣을 때 접히고 접히지 않더라도 안에서 하중에 눌리고 개표소 테이블에서 눌리고 이리저리 휩쓸리고 개표 사무원 손까지 타는 투표지가 이렇게 흐트러짐이 없이 신권 지폐 같을 수가 있을까요? 이 밖에도 곳곳의 개표소에서는 전혀 접힌 흔적이 없는 역대 최장의 비례대표 사전투표지와 롤 용지로 출력되므로 절단면이 매끈할 수밖에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절단면이 거친 관외 사전투표지 다발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투표지들이 목격됐습니다. 전북 전주에서는 교부된 투표용지 수보다 투표함에 넣은 투표지 수가 10장이 더 많이 나온 해괴한 일도 있었습니다. 해명할 방법이 없는 선관위는 이 어처구니 없는 숫자를 지금까지도 홈페이지에 그대로 게재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풀려진 표는 선거 직후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간의 비상식적인 괴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밖에 로이킴은 추단법을 이용하여 선거 데이터 속에 Follow the Party라는 특정 문자열이 숨어있다는 사실을 발견해냈습니다. 이처럼 선관위 데이터에서 특정한 문자열이 나왔다는 사실은 선관위 데이터가 유권자의 투표로 자연스럽게 생성된 숫자들이 아니라 누군가 선관위 데이터에 손을 댄 흔적이 문자열로 남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프로그래머들은 본인의 작업물에 쉽게 드러나지 않는 암호를 숨겨놓음으로써 본인이 작업자라는 증거를 남겨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永远跟党走，永远跟党走，永远跟党走。永远跟党走。 영원히 당을 따르라는 중국 공산당 구호인 영원근당주에서 영원을 빼고 당을 따르라는 부분을 영문으로 옮긴 Follow the Party. 4.15 총선 전 양정철이 중공중앙당교와 협약을 맺은 다음 날 방문한 텐센트 본사 앞의 조형물에는 공산주의를 상징하는 낫과 망치와 함께 당을 따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프로그래머는 매일 오가며 보았을 이 친숙한 문구를 남긴 걸까요? 서버의 로그 파일에는 그 조작 프로그램을 운영한 흔적이 남기 때문입니다. 선관위는 재검표가 있기 전 추석 연휴를 틈타 서버 이전을 시도했습니다. 모든 서버는 전원을 켜고 끈 기록, 외부로부터의 접속 이력이나 사전투표용지 발급 이력, 데이터베이스 수정 이력에 이르기까지 컴퓨터가 관여한 모든 사건을 자동으로 남기도록 설정돼 있으므로 가히 핵심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새 서버로 옮김으로써 이 모든 기록을 없애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인천 연수구 을 민경욱 후보의 재검표 소송을 맡은 변호인단은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해 증거 보존을 신청하지만 기각됩니다. 기습적인 이전 시도를 알아차린 시민들은 선관위 관악청사 앞에서 경찰과 밤새 대치하며 서버 이전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부정선거를 밝히라는 국민들 체포해 가고 있습니다. 아니 동영상 촬영해도 되나? 네네네. 제가 그 권한. 아 그래? 지금 계속 촬영 중이에요. 됐습니까? 이거 안 띄워진다. 어머나 이게 뭐야? 안 띄워진다 이거. 이 접촉면을 자세히 한번 찍어볼게요. 이게 어떻게 붙어 있는지. 이렇게 하니까 떨어지네요. 비지미 또는 이발이라고 불리는 재단 잔여물을 달고 있는 투표지. 네, 제가 지금 동영상 찍었습니다. 이거 한번 뒤집어 주실 수 있나요? 계속 카운팅가. 이것도 네. 옥년 이동이네요. 네. 이것도 옥년 이동입니다. 네네네. 그럼. 저희가 그 옥년 이동. 인쇄소에서 쓰는 접착제인 머리풀, 일명 댄너리풀이 측면에 붙어 있는 투표지와 이 접착제가 투표지 면에 묻어 서로 들러붙은 투표지. 그래서 이게 한번 뜯어봅니다. 네, 뜯어볼게요. 이건 별도로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새 지폐처럼 빳빳한 신권 투표지. 투표지를 촬영 못하게 노트를 올려놓고 손으로 가립니다. 한쪽 여백이 아예 없는 것으로도 모자라 기표란 일부가 잘려나간 투표지. 테이프로 보수한 투표지. 스캔한 투표지를 다시 인쇄한 흔적. 재검표 현장은 그야말로 엽기적인 투표지의 전시장이었습니다. 물론 증인신문 때 해당 투표소의 사무원들은 투표 당시 그런 투표지를 보지 못했다고 증언합니다. 민경욱 대표는 이런 투표용지에 투표한 사람을 찾는다며 10억 원을 내걸고 신문에 전면 광고까지 냈지만 그런 투표용지에 투표를 한 사람은 아직까지도 나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검표인 만큼 주요 언론에서도 보도를 했습니다. 단 선관위의 이미지 파일 원본 인멸이나 비정상적인 투표지가 쏟아져 나왔다는 언급은 이런 반구도 없는 편파적인 보도였습니다. 재검표 전후의 표 차이도 279표나 났지만 이를 문제 삼는 언론 역시 없었습니다. 서구의 재검표에서도 이상한 투표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경남 양산 을에 관외 사전투표지 7천여 장 중 일그러진 타원형 기표 도장이 3천여 장 나왔습니다. 관외 사전투표지라는 말은 이 기괴한 투표지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였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괴이한 일이 발생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또한 정규용지 중량인 평량 100g보다 50%나 무거운 150g짜리 투표지 다발도 나왔고, 자석 투표지, 한쪽 여백이 없는 투표지, 그리고 영등포구 을에서는 미사용 투표지 중 일련 번호가 아예 없는 투표지도 나왔습니다. 신권은 약방의 감초입니다. 오산에서는 투표지를 가로지르는 검은 줄도 발견됐습니다. 이 투표지들은 엄격한 품질 검사를 통과해야 납품 가능한 당일 투표지입니다. 여기 점이 찍힌다든가 피가 들어간다든가 하면 안 되죠. 측면이 너덜거리는 테이프 붙은 투표지와 접착제 붙은 투표지, 검표한 옛날 기차표 같은 투표지, 테이프 접화면이 맞지도 않는 투표지, 비스듬히 잘려나간 측면에 도장까지 이상한 투표지, 사람이 아니라 인쇄기가 찍은 듯한 기표 도장, 측면에 붙어있는 머리풀, 누더기 투표지,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는 투표지도 발견됐습니다. 파주에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인쇄 내용이 함께 찍힌
배춧잎 투표지도 2장 더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석 투표지 3장짜리도 보입니다. 상단에 빨간 화살표 모양이 붙어있는 화살표 투표지도 나왔습니다. 안 나오면 섭섭한 신권 투표지. 한 장씩 절취하여 교부하는 1년 번호를 한꺼번에 여러 장 자르다 만 투표지. 새 종이 같은 빳빳함은 차치하고 이런 잔여물이 롤 용지에서 나올 수 있나요? 거기에 투표용지는 분류 시 종이가 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종이가 접힌 후 원 상태로 회복하는 기능이 적용된 특수 재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접힌 자국이 없는 투표지가 돈다발처럼 묶여 다량 발견된 것이 선거 결과 조작의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선관위의 궤변대로라면 이런 투표지들은 모조리 가짜 투표지가 되겠군요. 주요 물증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화살표 투표지는 QR코드가 있으므로 사전 투표지입니다. 사전 투표용지는 롤 용지를 사용해 출력하죠. 롤 끝에는 용지가 풀리지 않도록 고정하는 스티커를 붙여놓는데 이 부분이 그대로 사용된 것입니다. 얼마든지 재발급이 가능한데 굳이 이런 투표용지를 교부할 사무원이 있을까요? 1장기 투표지는 투표관리관이 선수 도장을 날인하는 당일 투표지입니다. 관리관이 사용하는 도장은 잉크가 내장돼 있어 인주가 불필요한 만년 도장인데요. 아마도 사용법을 모르고 인주를 묻혀 찍는 바람에 1장기에 붉은 원처럼 도장이 뭉개진 투표지입니다. 실제로 투표용지의 가장자리에는 바탕색이 인쇄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투표용지는 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찍어낸 걸까요? 그럼 마지막으로 배춧잎 투표지 선관위 영상부터 보시죠. 지역구 사전투표용지 하단에 비례대표 사전투표용지 내용 일부가 인쇄돼서 마치 배춧잎처럼 보이는 투표지가 발견되었고 이게 대량 누적투표용지 투입의 증거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때 지역구 투표용지가 완전히 배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용지를 받기 위해 출력 부분에 손을 대고 있는 경우 지역구 투표용지가 안쪽으로 밀리면서 하단의 비례대표 투표용지 내용의 일부가 겹쳐서 출력될 수 있다는 사실이 대법원 재판 감정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선거 무효소송 때 선관위 측에서 재연 가능하다면서 제출한 영상입니다. 발상은 참신했지만 반박 불가한 여러 증거가 투표지에 남아 있었습니다. 선관위에서 사용하는 사전투표용지 발급기는 앱선사의 3색 잉크젯 프린터입니다. 잉크젯 프린터는 헤드가 좌우로 움직일 때 헤드에 달린 노즐에서 서너 가지 색의 잉크가 일제히 분사되어 색을 만들어내지요. 반면 가짜 투표지 인쇄에 쓰인 인쇄기는 순서에 따라 한 색상씩 개별적으로 찍어냅니다. 즉 잉크젯 프린터는 여러 색을 동시에 찍어내지만 인쇄기는 색상별로 차례대로 찍어낸다는 커다란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옅은 색으로 인쇄된 파랑, 노랑, 녹색 부분이 보이시죠? 비례대표 투표용지 색상인 녹색은 파랑과 노랑이 섞여 만들어지는 색이죠. 그런데 이 투표지의 파랑과 노랑은 왜 서로 다른 위치에 찍혀 있을까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잉크젯 프린터로 녹색을 출력하려면 파랑과 노랑을 동시에 동일한 위치에 분사해야 하므로 이 투표지에서처럼 두 색상이 각기 다른 위치에 찍히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이런 인쇄 불량은 인쇄 중 찢긴 용지 일부가 원통에 달라붙은 것을 모르고 계속 작업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사실 배춧잎 투표지의 증거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투표용지 출력에는 낱장이 용지가 아니라 이어져 있는 롤 용지를 사용하므로 앞에 투표용지가 절단되는 순간 다음 투표용지는 이미 상당 부분 인쇄를 마친 상태가 됩니다. 즉 지역구 투표용지가 배출될 때 비례대표 투표용지 가장 윗부분의 선거명과 청인은 이미 인쇄를 마친 상태인 것입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시죠. 선거용지 2장을 받으면 지역구 투표용지 배출에 바로 이어서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아무리 재빨리 들이민다 해도 비례대표 투표용지 상단부에 선거명과 청인은 찍힐 틈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현상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2022년 대선은 어땠을까요? 많은 부자랄들이 얘기합니다. 애국 시민들의 적극적인 선거 감시 활동이 없었더라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을 거라고 말이죠. 물증뿐만이 아니라 데이터도 부정선거임을 말해줍니다. 사전투표는 이재명 승리, 당일 투표는 윤석열 승리. 이제 이 정도로는 놀랍지도 않습니다. 서울의 투표 결과를 보면 더 가관입니다. 서울의 당일 투표에서 이재명이 이긴 동은 6.3%에 불과했습니다. 93% 동에서 윤석열이 이겼다는 얘긴데요. 4.15 총선 때와의 투표자 비교입니다. 기형적으로 증가한 유령 사전투표자들이 이재명에게 몰표를 주었기 때문에 초박빙 승부가 연출됐던 것입니다. 말이 됩니까? 어이가 없다. 아, 죄송한 게 아니죠, 그거는. 그러면은 글자기로 알파벳이 나오죠. 아무데나 떼도요. 비는 자체가 그런 거라서 이거는. 봐요. 야, 정말. 봅시다. 와, 이거 표시 안 나네. 이거 와야겠네. 잠깐, 내 가서 이 신청하고 올게. 연속되는 동일 후보 투표지 투입은 지방선거에서도 포착됩니다. 그런데 세로 줄이 보이시죠? 문제는 이 줄이 있는 투표지들이 각지에서 우편으로 취합된 관외 사전투표지라는 점입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줄이 있는 투표지 10장이 연속으로 지나갔습니다. 경자 위에 희미하게 짧은 줄이 있는 첫 번째 투표지에는 죽전 이동이라고 찍혀있는 것 같군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투표지는 정자 이동이 찍혀있는 듯합니다. 다섯 번째는 서현 일동으로 보이는군요. 여섯 번째 투표지는 판독이 힘든데요. 공주의 옥령동 아니면 진주의 옥봉동일까요? 일곱 번째는 정자 2동, 여덟 번째는 정자 1동, 아홉 번째는 희흥동인가요? 어쨌든 별개의 지역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서당 1동처럼 보이는데 정확히 판독은 안 되지만 아무튼 처음 나오는 동입니다. 투표지에 세로줄이 있는 것만으로도 매우 수상한 일인데 각지에서 취합된 세로줄 투표지가 연달아 모여있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당연히 여러 투표소에 관리관 도장이 찍힌 가짜 투표지를 어딘가에서 한꺼번에 찍어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QR코드 확인을 통해 이 투표지로 투표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QR코드 맨 마지막 7자리의 일련 번호가 투표자마다 다르게 부여되기 때문이지요. 사전투표소에 들어서서 본인 확인을 하고 투표용지를 발급받는 순간 투표자와 투표용지가 매칭되고 기표된 투표지는 전자개표기를 통과하면서 누구에게 투표했는지가 컴퓨터에 저장되므로 누가 누구를 뽑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일 투표지의 경우 일련 번호가 절취된 상태에서 전자개표기를 통과하므로 익명성이 보장되지만 사전투표지의 경우는 일련 번호 즉 QR코드가 붙어있는 상태로 전자개표기를 통과하므로 사전투표를 한 국민의 정치 성향을 선관위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설상가상으로 여론조사 업체들은 조사 전화번호를 통신사로부터 직접 받는 게 아니라 선관위 산하에 여심위를 통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투표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여론조사 표본을 편집하는 일은 이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입맛에 맞게 편집된 여론조사 표본은 조작된 결과를 만들어내고 이에 영향받은 중도층의 민심은 표심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선거 조작이 더해지면 선거 결과는 특정 정당이 유리하고 기타 정당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런 악순환은 시간이 흐를수록 고착화할 것입니다. 이렇게 선관위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투표자가 누구였고 그 사람이 몇 시경에 몇 시 몇 분에 투표를 하러 왔고 그 사람의 주소지가 어디고 이런 것들이 딱 적혀져 있습니다. 결국 QR코드와 그 투표 시간을 이렇게 연동을 하게 되면 누구인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결국에는
비밀투표 원칙이 위배되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을 했는데 선관위는 지금도 그걸 부정을 하고 있죠. 즉, 이 파랑과 노랑은 인쇄소 인쇄기에서 파랑을 먼저 찍어낸 후에 노랑을 찍어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흔적으로 인쇄소에서 찍어낸 가짜 투표지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국회의원 선거 투표라는 글자가 공면을 따라 인쇄된 것도 원통을 사용하는 인쇄기 인쇄의 흔적입니다.